4대강 사업의 피해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조사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4대강 사업의 최선봉에 섰던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규모는 2008년 2조 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14조 원으로 무려 7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명박 정권이 강행한 4대강 사업에 7조 4천억 원, 경인 아라뱃길 사업에 2조 5천억 원의 돈을 썼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의 부담이고 결국 국민의 부담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부디스는 지난해 11월 한국 연례 보고서를 통해 공기업 부채 규모 증가를 국가 신용등급의 위험 요소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과거의 사업으로 덮을 지나간 옛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누가 무리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 피해 규모는 얼마만큼인지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책임질 사람을 밝혀내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명박 정부 주요 인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4대강 국정조사를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친이니 친박이니 눈치 보지 말고 국민만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4대강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수원의 원전 도면 공개 등 사이버 공격에 이어 직원들에게 악성 코드가 든 폭탄 메일이 발송된 사실까지 밝혀져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킹범이 예고한 성탄절 제2차 공격은 없었지만 연이은 국민 불안 조장 사건들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 또한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잠 못 들게 만든 해커들도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빵점임을 드러낸 박근혜 정부의 무능 또한 문제입니다. 기밀 문서가 아니다. 원전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과 핑계 대기에 국민들은 지쳐 있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열흘 동안 한수원의 내부 자료가 5번씩이나 유출됐지만 전체 직원 19,000여 명 가운데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은 불과 53명에 불과하며 특히 실제 해킹 대응을 총괄하는 사이버 보안 관제센터 인력은 불과 9명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사건 발생을 인지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 내부 자료가 유출됐는지 원인 파악조차 안 된 미제 상태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해킹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안일한 의식에 언제든 재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불안 전문 정부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는 3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 제1급 보안시설에 구멍이 뚫린 곳에 대해 질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경제를 살릴 기회를 주자며 기업인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하겠다는 집권여당의 대표와 일반인과의 역차별을 이유로 기업인의 가석방을 대통령에게 수차례 건의해왔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참으로 국민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벌만의 공화국에 대한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유전무죄라는 오래된 속어를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 정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벌 총수가 형기를 마치기 전에 나오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말인지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기업인의 가석방이 경제 활성을 가져온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통계가 있는지 최경환 부총리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업 총수 한 명으로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 사면이 아닌 법무부의 철저한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가석방까지 집권 여당의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떠보고 내년 설이나 3.1절에 가석방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그 또한 정도의 정치가 아닙니다. 횡령과 배임 등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기업 총수를 경제 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한다면 그 또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일 것입니다. 여당과 정부에 제안합니다.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의 종집을 찍으십시오.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의 기업인 가석방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10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을 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23일 3+3 회동을 통해 합의한 의사 일정 중 하나인 대타협기구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이고 기구의 운영과 회의 절차, 경비 지급 등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후 2시부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과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등 2건의 신규 특위 구성과 지속가능 발전특위 등 5건의 특위 기간 연장의 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도서관장 후보자 추천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천한 이은철 국회 도서관장 임명 동의안 건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주파수 정책 소위원회를 열어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9일 본회의 의결을 위해 차질 없는 준비를 상임위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